신경 써서 레이먼드 카버 지음 김연수 옮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그의 아내인 이네즈는 자기 평가라고 표현했다. 로이드는 집에서 나와 자기 거처로 들어갔다. 그 집은 3층 건물의 맨 꼭대기층에 있는 집으로 2개의 방과 욕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다. 방에 들어가면 급하게 경사진 지붕의 안쪽이 나왔다. 방 안을 서성거리면 필시 머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창밖을 내다보려면 꾸부정하게 몸을 숙여야 했으며 침대를 들락거릴 때마다 신경 써야 했다. 그 집에는 열쇠가 2개였다. 우선 건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열쇠가 있었다. 거기서 얼마간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층계참이 나왔다. 방문까지 가려면 층계를 하나 더 올라가야 했다. 다른 열쇠는 그 방을 여는데 필요했다. 한 번은 오후에 앙드레 샴페인 3병과 슬라이스 햄을 넣은 종이 봉투를 들고 거처로 돌아가다가 그는 층계참에 멈춰서서 주인 할머니의 거실을 들여다봤다. 할머니는 카펫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 잠든 것 같았다. 갑자기 그 할머니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TV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설핏 잠든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로서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종이봉투를 한쪽 팔에서 다른 쪽 팔로 옮겼다. 그때 할머니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손을 몸쪽으로 붙이고는 다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누워 있었다. 로이드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 문을 열었다. 시간이 흘러 그날 저녁 무렵 부엌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밀짚 모자를 쓴 할머니가 한 손을 몸에 붙인 채 뒷마당에 서 있는 게 보였다. 할머니는 작은 양철 물뿌리개로 펜지에 물을 주고 있었다. 부엌에는 냉장고와 레인지 겸용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냉장고 겸용 레인지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싱크대와 벽 사이의 공간에 붙박여 있었다. 냉장고에 든 물건을 꺼내려면 거의 무릎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몸을 수그려야 했다. 하지만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이라고는 과일 주스, 슬라이스 햄, 샴페인이 다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레인지의 버너는 2개였다. 그는 이따금 손잡이가 달린 냄비에 물을 끓여 인스턴트 커피를 끓여 먹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날도 있었다. 마시는 걸 잊어버리거나 그냥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였다. 어느 날 아침에는 깨어나자마자 샴페인과 함께 크럼 도넛을 먹은 적도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아침을 해결한다고 하면 껄껄거리고 웃었을 사람이었다. 이제는 뭐 이상하게 여길 게 하나도 없어 보였다. 사실은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아침에 일어나서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돌이켜 보고서야 그 일도 생각났다. 처음에는 기억할 만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샴페인과 함께 도넛을 먹은 일이 떠올랐다. 예전에 그였다면 살짝 미친 게 아니냐며 친구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든 저거든 그게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 들었다. 샴페인과 도넛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가구가 구비된 그의 방에는 작은 식탁 세트, 작은 소파, 낡은 안락 의자, 바닥 위에 놓인 TV가 있었다. 전기요금을 따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TV도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 그는 밤낮으로 TV를 켜두기도 했다. 하지만 보다가 시청하고 싶은 게 없으면 소리를 줄여놓았다. 전화기도 없었는데 그건 괜찮았다. 전화기는 없는 게 나았다. 욕실이 딸린 침실에는 더블베드, 침대용 탁자, 서랍장도 있었다. 이네즈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침 11시였다.
새로운 거처에 살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나는 동안 그는 그녀가 지나는 길에 한 번쯤 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음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좋기도 했다. 당분간은 혼자 지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는 스스로 분명히 해두고 있었다. 그녀가 찾아온 날, 그는 파자마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주먹으로 오른쪽 머리를 치고 있었다. 한데 더 치려고 하는 순간 층계참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그는 아내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멀리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는 그게 이네즈의 목소리이며 이번 방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주먹으로 머리에 한 번 더 충격을 가한 뒤 벌떡 일어섰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귀지가 귀를 틀어막고 있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 균형 감각을, 몸의 평형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이나 때때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며 될 것 같지 않아도 귀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며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가끔은 귀 아래쪽 연골 같은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귓불을 세게 당기기도 했다. 그러다가 새끼 손가락으로 미친 듯이 귓구멍을 파고는 하품하는 것처럼 입을 벌렸다.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시도했지만 그는 점점 궁지에 몰릴 뿐이었다. 그는 아래의 목소리들이 웅성거림을 멈췄다는 건 귀로 분간할 수 있었다. 그는 머리를 한 대 제대로 때린 뒤 잔에 든 샴페인을 다 마셨다. 그는 TV를 끄고 잔을 싱크대에 가져갔다. 건조대 위에 놓아둔 마개를 딴 샴페인 병도 욕실로 가져가 변기 뒤에 놓았다. 그 다음에 그는 문을 열어주려고 나갔다. 안녕 로이드, 이네즈가 말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화사한 봄 옷을 한 벌 갖춰 입고 문간에 서 있었다. 전에 못 보던 옷이었다. 그녀는 앞뒤로 해바라기를 수놓은 캔버스 백을 들고 있었다. 그 가방도 마찬가지로 전에 못 보던 것이었다. 내 목소리를 못 들었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말했다. 집에 없거나 뭐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래층에 있는 할머니 말이야. 이름이 뭐더라? 그래, 매슈스 부인이 위에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부르는 소리 들었어. 로이드가 말했다. 그런데 잘 안 들리더라. 그는 파자마를 잡아 당겼다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실 지금 내 꼴이 말이 아니거든. 들어와. 아침 11시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다. 어쩌면 진짜 듣지 못한 것일지도 몰랐다. 몇 시인지는 나도 알아. 그가 말했다. 일어난 지는 꽤 됐어. 8시부터 깨어 있었어. 투데이쇼를 조금 봤어.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 때문에 미치기 일보 직전이야. 귓구멍이 막혔나 봐.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 배달 전문 중국 음식점 근처에 살 때였어. 쇠줄을 끌고 다니던 불독을 애들이 찾아낸 곳이 거기가 맞지. 그때 병원에 가서 귓속을 씻어냈잖아. 분명히 기억날 거야. 당신이 모는 차를 타고 가서 둘이 한참 기다렸으니까. 아무래도 그때와 비슷해. 그때만큼이나 안 좋은 상태라는 거야. 다른 게 있다면 오늘 아침에는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뿐. 무엇보다도 찾아갈 만한 의사가 없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이네즈. 머리통을 잘라버리고 싶어. 그는 소파의 한쪽 끝에, 그녀는 다른 쪽 끝에 앉았다. 그래봐야 작은 소파였기 때문에 둘 사이는 여전히 가까웠다. 얼마나 가까웠냐면 손을 뻗으면 그녀의 무릎에 닿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실내를 한번 둘러본 뒤 다시 그를 바라봤다. 자기가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덥수룩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의 아내였으니까 그에 대해서 알 만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노력은 해봤어?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파우치를 열어보더니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내 말은 지금까지 뭘 해봤냐는 거야.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거야? 그는 고개를 돌려 왼쪽 귀를 그녀 쪽으로 향했다. 이네즈, 맹세해. 허풍 떠는 게 아니야. 아주 미쳐버리겠다고. 말을 해도 꼭 통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머리통에서 덜컹대는 소리가 들려. 게다가 소리도 제대로 안 들려. 당신이 말하는 소리가 꼭 나 파이프 저편에서 들리는 것 같아. 큐팁스나 웨슨 오일 같은 것 써봤어? 이네즈가 물었다. 여보, 이건 심각해. 그가 말했다. 내가 큐팁스나 웨슨 오일이 어디 있어? 웃자고 하는 소리지. 웨슨 오일이 있으면 데워서 당신 귀에 조금 넣으면 돼. 엄마는 늘 그렇게 했어. 그녀가 말했다. 그러면 귀 속에 든 것들이 말랑말랑해져.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머릿속에 액체로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옛날에 시립 수영장의 바닥까지 헤엄쳐 들어갔다가 귀에 물을 가득 채운 채 위로 솟구쳤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귀에 물을 빼는 일은 간단했다. 뱃속 가득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입을 꾹 다문 채 코를 꽉 쥐기만 하면 됐다. 그 다음에 양볼 가득 숨을 내뱉어 머리 쪽으로 공기를 밀어 넣는 것이다. 그러면 귀가 뻥 뚫리고 몇 초 동안 머리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깨로 뚝뚝 떨어질 때의 상쾌한 느낌을 맛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수영장 바깥으로 몸을 빼냈다. 이네즈는 담배를 다 피운 뒤 불을 껐다. 로이드, 우리 상의할 게 있어.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해야겠지? 의자에 앉아봐. 그 의자 말고 부엌에 있는 의자. 뭐가 어떻게 됐는지 화난 데서 봐야 하니까. 그는 머리통을 한 번 더 세게 후려쳤다. 그런 뒤 그는 식탁 의자로 가서 앉았다. 그녀도 따라와 그의 뒤에 섰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의 머리칼을 매만졌다. 그러더니 귀가 보이도록 그의 머리칼을 넘겼다. 그가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그 손을 뿌리쳤다. 어느 쪽 귀가 그런 거야? 그녀가 물었다. 오른쪽 귀. 그가 말했다. 오른쪽이야. 우선 그녀가 말했다. 움직이지 말고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머리핀하고 화장지를 좀 찾아볼 테니까. 그걸로 어떻게 한번 닦아내볼 테니까. 잘하면 될 거야. 그는 그녀가 머릿속에 머리핀을 넣는다는 상상만으로도 깜짝 놀랐다. 그는 그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중얼거렸다. 뭐라고? 그녀가 말했다. 이런? 이제 나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네. 전염성이 있는 건가?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말이야. 로이드가 말했다. 양호 선생님이 있었어. 간호사 같았던 여자 선생님이었지. 그분은 팔꿈치보다 작은 물건은 절대로 귀 속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 그는 귀에 내부를 크게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각종 기관들, 예컨대 도관, 통로, 내벽 따위의 복잡한 구조를 설명해 놓은 벽걸이 차트를 어렴풋하게 떠올렸다. 그래? 그 간호사는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겠지. 이네즈가 말했다. 어쨌거나 뭔가 하긴 해야지. 일단 이것부터 해보는 거야.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인생이야. 그렇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이 뭐 따로 있는 거야? 로이드가 물었다. 말한 그대로야. 하지만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건 자유야. 여기는 자유국가니까. 그녀가 말했다. 이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 주시지. 거기 그대로 앉아 있어. 그녀는 파우치를 뒤졌으나 찾고자 하는 물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소파에다가 파우치에 든 물건을 다 쏟아냈다. 머리핀이 하나도 없네. 그녀가 말했다. 빌어먹을. 꼭 다른 방에서 말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어떤 면에서는 그의 상상 속에서 그녀가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했다. 오래전에 자신들에게는 ESP가 있어서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느끼던 시절도 있긴 했다. 누가 말을 시작하면 다른 쪽이 그 말을 끝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는 손톱깎이를 집어들고 얼마간 만지작거렸다. 그는 그녀의 손 안에서 손톱깎이의 일부분이 반원을 그리며 펼쳐지는 광경을 지켜봤다.
손톱깎이에서 손톱을 다듬는 줄칼이 나왔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작은 단도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그걸 내 귀 속에다가 넣으려고? 그가 물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 모양이지? 그녀가 말했다. 나는 이 이상 다른 방법은 모르겠어. 집에 연필은 있겠지? 그걸로 하면 좋겠어? 아, 스크루드라이버가 어디 굴러 다닐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더니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걱정하지 마. 자, 로이드. 상처 같은 걸 내지는 않을 거야. 신경 쓸 거라고 말했잖아. 이 끝에 화장지를 감쌀 거야. 그러면 괜찮아. 말한 대로 신경 쓸 거야. 당신은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화장지를 가져올게. 면봉을 만들어야지.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얼마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작은 식탁 의자에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그는 스스로 샴페인으로만 절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 샴페인마저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이제 모든 게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로서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쏟은 물건들 중에서 담배 하나를 끄집어냈다.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인 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다. 그녀가 뭐라고 말했지만 그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녀가 말을 그치고 난 뒤에도 그는 뭐라고 말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든 그녀가 재차 말하는 걸 그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담뱃불을 껐다. 하지만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댄 채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지붕이 그녀의 머리에 닿을 듯 가까웠다. 이네즈, 그가 말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톱줄 끝에 있는 화장지를 볼 수 있었다. 한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가만히 있어. 그녀가 말했다. 그래, 그렇게. 이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움직이지 마. 그녀가 다시 말했다. 신경 써줘. 그가 말했다. 부탁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발, 제발.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두려웠다. 손톱줄이 자신의 귀 안쪽에서 돌아가며 귀지를 찾는 동안 그는 눈을 감고 숨을 참았다. 심장도 박동을 멈출 게 분명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손톱줄을 조금 더 밀어넣고는 그 안에 든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나를 앞뒤로 움직이며 돌렸다. 그의 귓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으악! 그가 말했다. 아팠어? 그녀가 귀에서 손톱줄을 꺼내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어때?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로이드? 그는 두 손을 양쪽 귀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똑같은 걸? 그가 말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욕실에 갔다 와도 되지? 그가 말했다. 뭘 더 하기 전에 말이야. 난 욕실에 좀 가야겠어. 가. 이네즈가 말했다. 나는 아래층에 내려가서 주인 할머니한테 웨슨 오일 같은 게 있는지 알아보고 와야겠어. 큐팁스가 있을지도 몰라. 아까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 말이야. 그게 좋겠어. 그가 말했다. 나는 욕실에 갈게. 그녀는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봤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거실을 가로질러 침실로 들어간 뒤 욕실의 문을 열었다. 그는 변기 뒤로 손을 뻗어 샴페인 병을 꺼냈다. 그는 길게 한 모금 들이켰다. 미지근했지만 잘도 넘어갔다. 그는 조금 더 들이켰다. 처음에 그는 샴페인에만 한정시킨다면 술을 계속 마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하루에 서너 병씩 마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만간
뭔가 대책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선은 귀가 뚫리는 게 중요했다. 그녀의 말처럼 한 번에 하나씩. 그는 샴페인을 마저 다 마시고 빈 병을 변기 뒤 아까 그 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물을 틀고 이를 닦았다. 수건으로 입을 닦은 뒤 그는 다시 방으로 나왔다. 이미 돌아온 이네즈는 오븐 앞에 서서 작은 팬에다 뭔가를 끓이고 있었다. 그가 있는 쪽을 힐끔 바라봤지만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 너머 창문 밖을 바라봤다.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가더니 부리로 깃털들을 다듬었다. 새 소리를 냈는지 어땠는지 그로서는 들을 수 없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지만 그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뭐라고 했어?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더니 오븐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곧 그녀는 다시 돌아서서 큰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고 이번에는 그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욕실에다 뭘 감춰놓았더라? 줄이려고 애쓰는 중이야. 그가 말했다. 그녀가 뭐라고 말했다. 뭐라고? 그가 물었다. 뭐라고 한 거야? 진짜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녀가 말했다. 우린 상의할 게 좀 있어. 로이드, 우선 돈 문제. 하지만 다른 일들도 있어. 우선은 귀부터 살펴봐야겠지. 그녀는 펜에 손가락을 넣어 보더니 펜을 들었다. 조금 식혀야겠어. 그녀가 말했다.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까 앉아. 이 수건을 어깨에 걸쳐봐. 그는 들은 대로 행동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목과 어깨에 수건을 둘렀다. 그리고 주먹으로 머리통을 한 대 쳤다. 빌어먹을. 그가 말했다. 그녀는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펜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온도를 쟀다. 그리고 플라스틱 잔에 펜에 담긴 액체를 부었다. 그녀는 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녀가 말했다. 주인 할머니가 쓰는 베이비 오일일 뿐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더니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군. 보증은 못해. 이네즈가 말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들을 느슨하게 만들기는 할 거야. 자기 남편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대. 한 번은 남편의 귀에서 귀지가 나왔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무슨 마개 같았다는 거야. 그게 귀지. 정확하게 그거였다는 거지. 할머니가 이걸 해보래. 그리고 큐팁스는 하나도 없대. 큐팁스가 하나도 없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부분은 정말 놀랐어. 좋아. 그가 말했다. 알았어. 뭐라도 괜찮아, 이네즈. 이렇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알겠어? 정말이야, 이네즈.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여 봐. 그녀가 말했다. 움직이지 마. 귀 속에 꽉 찰 때까지 부은 뒤에 이 행주로 막을 테니까. 당신은 10분 동안만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란 말이야. 응? 그 다음에 다시 보자. 이것도 안 먹히면 글쎄, 그때는 나도 방법이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먹힐 거야. 그가 말했다. 이걸로 안 된다면 총을 찾아서 머리에 쏴버릴 거야. 진심이야. 정말 그러고 싶은 기분이야. 그는 머리를 돌리더니 아래로 기울였다. 그 바람에 그는 새로운 시각에서 방에 있는 물건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옆으로 누웠다는 사실만 빼고 그 전에 바라볼 때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더 숙여. 그녀가 말했다. 의자를 붙들고 중심을 잡으며 그는 더욱 머리를 낮췄다.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이, 그의 인생에 들어찬 모든 사물이 그 방의 한쪽 멀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귀 속으로 들어가는 따뜻한 액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선 그녀는 행주를 들고 귀에 갖다 댔다. 잠시 뒤 그녀는 그의 귀 주위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턱과 두개골이 맞붙는 지점에 말랑말랑한 살을 눌렀다.
그녀는 그의 윗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손끝으로 여기저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그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이 거기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10분은 좋게 지났을 것 같았다. 그보다 더 오래였을지도 몰랐다. 그는 여전히 의자를 잡고 있었다. 가끔 가다 그녀의 손가락이 옆 머리를 누를 때면 그는 그녀가 부은 따뜻한 오일이 귓속의 관 안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누르는 방식에 따라 머리 안에서 나지막하지만 바스락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똑바로 앉아. 이네즈가 말했다. 그는 앉아서 귓속의 액체가 빠져나가는 동안 손등으로 머리를 받쳤다. 그녀는 수건으로 액체를 받았다. 그러고는 그의 귀 주위를 닦았다. 이네즈는 코로 숨을 쉬고 있었다. 로이드는 그녀의 숨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집 밖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와 집 뒤쪽 부엌 창문 아래 전지 가위가 슥삭거리는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어때? 이네즈가 물었다. 그녀는 찡그린 얼굴로 두 손을 허리께에 얹고 대답을 기다렸다. 이제 잘 들려. 그가 말했다. 괜찮아진 거야. 이제 들을 수 있다고. 당신이 꼭 물속에서 말하는 것 같았는데 이젠 아니야. 깨끗하게 들려. 괜찮아. 세상에 잠시나마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이젠 좋아졌어. 다 들려. 들어봐 여보. 커피를 끓일게. 주스도 있고. 가봐야 해. 그녀가 말했다. 안 그래도 무슨 일이 있는데 늦었어. 하지만 다시 올 거야. 언제 같이 나가서 점심 사 먹자. 우린 얘기 좀 할 게 있어. 나는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잠잘 수가 없어. 그게 원인이야. 그가 말을 이었다. 그는 그녀를 따라 거실로 갔다. 그녀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랬단 말이지. 이쪽 머리만 바닥에 붙여서 잤기 때문에 귀가 막혀버린 거야.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쪽 머리를 바닥에 붙이고 잠들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 내가 신경 쓰기만 하면. 무슨 소린지 알겠어? 등을 붙이거나 왼쪽으로 돌려서 잘 수만 있다면 말이야.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영영 그렇지는 않겠지? 물론 그럴 수가 없지. 그건 나도 알아.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남은 인생 동안 그런 식으로만 자겠다는 건 불가능하지. 어쨌든 당분간은 왼쪽으로만 아니면 등을 바닥에 붙이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그는 다가올 밤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침대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순간과 그 다음에 찾아올 일들이 벌써부터 두렵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몇 시간이 지나야 찾아올 순간들이었지만 벌써부터 그는 두려웠다. 밤중에 자신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다가 베개에 가해지는 머리통의 무게 때문에 귓속의 어두운 관들을 귀지가 다 막아버리게 된다면 아침에 깼는데 귀는 들리지 않고 천장은 머리 위 몇 인치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다면 하느님 맙소사 그가 말했다. 미치겠어. 너무 끔찍해. 이네즈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 이네즈 어딜 가야만 하는 거야? 말했잖아. 다시 모든 것을 파우치 속에 집어넣고 떠날 채비를 갖추며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손목 시계를 바라봤다. 안 그래도 늦었다고. 그녀는 문으로 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그녀는 돌아서더니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다.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는 입술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 말을 마친 뒤 그녀는 안녕이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그녀는 문을 열었다 닫으며 밖으로 나갔다. 그는 옷을 입기 위해 침실로 갔다. 하지만 곧바로 바지만 걸친 채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와 문까지 갔다. 그는 문을 열고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래쪽 층계참에서 이네즈가 오이를 빌려줘서 고맙다고
메슈스 부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할머니가 천만에요 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 다음에는 그녀의 죽은 남편과 그 사이의 연관성을 이끌어내는 말을 들었다. 그는 그녀가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가세요. 뭔 일이라도 생기면 전화할 테니까. 모를 일이니?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라고 이네즈가 말했다. 어쨌든 번호는 알려드릴게요. 혹시 필기도구 같은 게 있으신가요? 로이드는 메슈스 부인이 서랍을 열어 이리저리 뒤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에는 말씀하세요. 라는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네즈는 그들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고맙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뵙게 되어 반가웠다오. 메슈스 부인이 말했다. 그는 이네즈가 계단을 걸어 내려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그들의 차에 시동을 걸고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닫고 침실로 돌아가 옷을 마저 입었다. 신발을 신고 끈을 묶은 뒤 그는 침대에 누워 턱까지 이불을 덮었다. 그는 이불 속에 밀어넣은 두 팔을 몸쪽으로 바짝 붙였다. 그는 두 눈을 감고 자신이 밤이 되어 이제 막 잠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두 팔을 들어 가슴 위에 교차시키며 그 자세가 자신에게 편한지 생각해 봤다. 그는 두 눈을 감고 한번 자는 척 해봤다. 괜찮아. 라고 그는 생각했다. 됐어. 다시 귀가 막히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바닥에 등을 대고 잠들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잠자는 동안에도 잘못된 쪽으로 돌아 누우면 안 된다는 걸 잊지 않을 것이었다. 밤에 너댓 시간 자는 게 어쨌든 그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그 정도는 어떻게든 할 수 있으리라.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으니 어떤 점에서 그건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래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이불을 걷어 젖히고 일어섰다. 아직 하루는 반 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냉장고 앞에 몸을 수그리고 새 샴페인 병을 꺼냈다. 그는 최대한 신경 쓰면서 플라스틱 코르크 마개를 돌렸다지만 펑 하는 기분 좋은 소리는 빠지지 않았다. 그는 컵에 묻은 베이비 오일을 가셔내고 샴페인을 가득 따랐다. 그는 잔을 들고 소파로 가서 앉았다. 그는 다탁에 잔을 놓았다. 그는 다탁 위 샴페인 잔 바로 옆에 두 발을 올렸다. 그는 뒤로 등을 기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에게는 다가올 밤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더 생기기 시작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귀지가 다른 쪽 귀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는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었다. 이내 그는 일어나 침실로 갔다. 그는 옷을 벗고 다시 잠옷을 입었다. 그러고선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한번 소파에 앉았고 다시 한번 두 발을 올렸다. 그는 손을 뻗어 TV를 켰다. 그는 볼륨을 조절했다. 그는 자신이 잠잘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건 평생 감수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었다. 어쩐지 이 모든 일은 그에게 도넛과 샴페인 같은 걸 연상시켰다. 잘 생각해 보면 놀랄 만한 일이 전혀 아니었다. 그는 샴페인을 조금 들이켰다. 그런데 맛이 이상했다. 그는 혀로 입술을 훔치고 나서 소매로 입을 닦았다. 눈을 돌린 그는 샴페인 표면에 형성된 오일막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일어나 싱크대까지 잔을 들고 가 샴페인을 부었다.
그는 샴페인 병을 거실로 들고 와 소파 위에 편안하게 앉았다. 그는 병의 목을 잡고 들이켰다. 그에게는 병 나발을 부는 버릇이 없었지만 그렇게 많이 이상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한낮에 소파에 앉아서 잠 잔다고 해서 그게 몇 시간이고 등을 바닥에 대고 자야만 하는 사람보다 더 이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려고 머리를 숙였다. 햇살의 각도로 볼 때, 그리고 방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로 볼 때 3시쯤이라고 그는 추측했다.